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 제가 경주를 찾았는데요. 이 경주에 와보니까 지금 같은 5월이나 6월 실록의 계절에 혹은 좀 있으면 곧 그 방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까지 꼭 와봐야 할 곳이 하나 생겨서 그냥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우리 그 이상수 PD와 함께 하나 찍고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여기가 화랑마을이라고요. 경주 시내에서 여러분 그 경주 시내 첨성대, 월성, 동궁과 월지, 분황사 이게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자동차 편으로 한 10분, 15분 거리 간단합니다. 그 동국대학교, 동국대학 병원 뒤에 경주시 석장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기슭에 한 10만 평 되는 화랑마을이라는 데가 생겼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오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 첫째는 짚 라인이 있어서 그 짚 라인으로 쏜살같이 내려가면서 이 10만 평의 화랑마을, 송화산 일대를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뒤에 보듯이 첨성대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옛날에 그 화랑의 그 활을 쏘던 곳, 그런 곳도 있고, 뭐 화랑에 대한 모든 것이 좌우지간 다 있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건물도 이제 크게 돼 있는데 화랑 그 체험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화랑이 입던 옷부터 활쏘기 모든 것을 다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여러분 화랑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삼국 일통의 주역,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이 생각나겠죠. 김유신에 대한 얘기, 사다함에 대한 얘기, 또 김흠순 장군, 김유신의 동생이죠. 화랑이었죠. 네, 특히 이제 풍을주로 유명했던 김유신에 대한 모든 게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곳이 화랑간에 있습니다. 또 화백간에 가면은 옆에 또 화백간이라고 큰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 그 아시잖아요.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모두가 그 만장일치, 예? 화백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신라에서는 화백회의란 게 있죠.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내고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 화백도 회의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영상도 있고 또 공연장도 한 400~500석 극장이 있어서 계속 화랑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뭐 상영하기도 하고 또 자그마한 미니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도 연극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호연지기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산 교육장이 생겨서 저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국일통, 삼국통일을 이룬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신라가. 초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도 굉장히 좁았는데 이제 진흥왕 때 화랑 제도를 처음 만든 진흥왕 때 돼서 이 한강을 또 갖게 됐고 좀 고구려도 압박하고 또 백제를 옆으로 밀어 제끼고 지금의 그 평택, 서해안에 바다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예, 바다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평택을 당항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당항성을 확보하니까 당나라하고 직접 배를 띄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그럼 그 전에는 당나라하고 어떻게 그 서로 무역을 하든가 서로 그 군사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저 한 바퀴 쭉 돌아서 그 부산으로 목포로 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서해안을 통해서 당나라를 갔으니까 옛날에 그 1400년, 1300년 전에 얼마나 그 백길이 위험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신라가 이제 진흥왕 때 힘이 세지면서 서해안에 당항성을 먹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당나라하고 직접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정을 논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의 기반을 닦았죠. 그러면서 진흥왕 때 그 조직한 화랑이
화랑이 이제 많을 때는 그 화랑의 우두머리는 풍을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몇천 명, 나중에는 몇만 명을 화랑의 풍을 주가 거느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군이충 사친이요. 그래서 충과 효를 가장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 5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장 외모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충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화랑이 된 거죠. 초기에는 전부 이게 이제 진골 출신에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양관 출신들이 많이 했는데 조선시대로 따지면 나중에는 김유신 때 와서는 이 일반인도 그 중에서 무예가 출중하고 똑똑하면 화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재를 구하는 가장 좋은 제도였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비유하면 뭐 채용 비리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진 거죠. 김유신 때, 김유신 장군 때 특히 화랑을 그냥 제대로 뽑아들여서 백제를 물리쳤고 또 영계소문으로 그 대단했던 고구려까지 그냥 일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위대한 것은 사실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했다고 하지만은 신라가 통일을 이룬 것은 신라가 당나라와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었죠. 대단한 나라였죠. 세계의 제국이었죠. 그런데 신라가 이 당나라와 손을 잡고 사실은 통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아직 이 민족이란 개념, 국가란 개념이 별로 없을 때가 돼서 그냥 힘이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그냥 물리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거를 뭐 꼭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좌우지간 신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당나라와 손을 잡고 외교적으로 손을 잡은 다음에 그 대단한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신라가 그 당나라하고 또한 40년 50년을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처음에 약속과 달리 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거든요. 당나라가 모든 우리 그 한반도를 다 그냥 다 독식하려고 했던 거죠. 그 고구려나 백제나 막 신라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신라의 화랑 정신으로 똘똘 뭉친 신라 사람들이 끝까지 당나라에 저항을 해서 당나라 30만 40만 군대를 일거에 물리쳤던 거죠. 그만큼 화랑의 힘이 컸습니다. 신라가 삼국 일통을 이룬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가 이 화랑이고 두 번째는 불교의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저쪽에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라의 삼국 통일 정신을 배워서 당나라에까지 맞서서 이겼던 정신을 배워서 우리가 이 북한하고 통일하는 과정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서서히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삼국 일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화랑 정신, 화랑을 기억합시다. 반대합시다.